안녕하세요. 원상은의 오프라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좀 세팅이 바뀌었습니다. 우선은 테이블이 하얀색이 됐죠? 하얀색 테이블은 좀 간편하게 폈다가 접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했고, 그리고 수직 거치대를 하나 구매해가지고 이제 부감으로 찍는 게 더 편해졌고요. 저는 지난번까지는 삼각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각대 하나가 남아 돌아서 이제 그 삼각대로도 또 촬영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추가로 미러리스로 촬영을 한 것이죠. 사운드는 새로 구매한 마이크로 녹음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핀 마이크보다는 조금 더 선명한 느낌? 오늘은 갑자기 또 뭘 그리냐? 이번에는 썸네일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 만화의 주인공 중 한 명을 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히가시카타 조스케라고 조조의 기묘한 모험 4부의 주인공이고요. 이 조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나? 이거 얘기하면은 이 영상 하나로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아라키 히로이코라는 우주 대천재 존자의 선생님이 1987년부터 연재를 하시고 지금도 하시고 있는 갓작입니다. 갓작. 35년 동안 어떻게 한 작품을 35년 동안 연재할 수가 있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1부부터 지금 8부까지 있고 8부 연재 중이고, 아라키 선생님은 9부까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둔 상태고, 이분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이분이 1960년생으로 지금도 계속 쉬지 않고 연재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어쩌다 보았냐? 아름아름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 그렇게 재밌다더라 막 이렇게 소문만 듣고 있다가 체코에서 학사 작품 다 끝내고 졸업시험 거의 끝내고 나니까 이제 시간이 잠깐 남는 시간이 있었어요. 쉴 수 있는 시간. 근데 그때 뭘 할까 하다가 그 조조의 기묘한 모험을 읽어버린 것이지, 뭔가 읽으면서 아니 이런 가짝을 왜 이렇게 이제서야 읽게 된 것이냐 막 그러면서 되게 와 이것은 나의 인생 작품 막 이러고 읽었는데, 대충 설명하자면은 이제 조조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이고요. 근데 조조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8부까지 나와서 조조가 8명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약간 대입기처럼 1대 조조가 있고 그 조조의 손자가 2대 조조고 그 조조의 손자가 3대 조조고 막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직계 자손으로 막 이렇게 내려오는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다 다른데 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7부부터는 좀 특이하게 어나더 유니버스 형식으로 가서 다른 세계의 조조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조조라는 애가 항상 주인공이고, 이름은 기본 풀네임은 다 다른데 다 애칭이 조조입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히가시카타 조스케는 4부의 주인공이고요. 조조들 중에 저의 최애입니다. 이게 조조들 중에 최애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 최애는 조조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의 최애는 이제 2부의 최종 보스 빌런인 카즈인데 너무 헐벗고 있는 캐릭터인 관계로 좀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있는, 그리고 저의 최애 조조인 조스케를 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보통 격투물이 그렇듯이 이렇게 빌런이 있고 최종 보스가 있죠. 걔랑 이렇게 싸워가는 여정인데, 보통 시작에서는 좀 중간 보스들이나 레벨 떨어지는 애들이랑 막 싸우면서 판에 이제 최종 보스랑 붙는 보통 그런 그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넷플릭스에서 지금 애니메이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조의 기묘한 모험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너무 기묘해서 뒷걸음질 치고 도망갈 거야. 이게 방대하고 내용이 방대하고 부와 부 사이에 스토리 전개에 엄청나게 연결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캐릭터들 간의 관계성은 매우 있지만 그래서 따로따로 보고 싶은 부부터 봐도 큰 무리는 없는 작품이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 조조를 영업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취향에 맞춰서 이 부가 좋겠다, 그럼 2부부터 보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죠. 저는 우선 7부를 추천합니다. 7부나 4부
4부는 이제 조조 시리즈 중에서 가장 소소한 그런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 우선 빌런이 동네 사람이에요. 다른 분은 막 우선 빌런이 인간이 아님, 막 흡혈귀임, 막 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함, 막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함, 막 이런 애들인데, 이제 우선 4부의 빌런은 그냥 회사원인데 이제 변태 연쇄 살인마인 거죠. 사건을 파헤쳐 가면서 조스케와 그의 친구들이 요 연쇄 살인마를 잡아서 족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조 시리즈 중에서 가장 소소하고 귀여운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아라키 선생님이 호러를 좋아하세요. 되게 호러의 조예도 깊고요 하셔서 호러물 관련 책도 썼다고 들었는데, 우선 표현 방식에 있어서 좀 고어하고 어떻게 이렇게 죽일 생각을 하지? 하는 되게 특이한 표현 방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잔인한 편이죠. 그래서 우선은 무난하게 추천하는 4부. 4부 말고 이제 7부를 추천하는 이유는, 저는 7부의 이제 만화책으로만 봤을 때 7부의 그림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35년을 연재하니까 그림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게 1부와 요새를 비교하면은 완전 다른 사람이 그린 것 같은 그림체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주인공 조조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가 된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 독특한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격투물에서 남주가 하반신 마비인 거는 흔한 설정은 아니죠. 7부는 기본적으로 레이싱, 북미를 말을 타고 달리는 막 이런 레이싱이면서 그 안에서 또 뭔가 음모가 있고 막 엄청 싸우고 뭐 그런 내용이죠. 4부와 7부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은 아직 7부가 안 나왔을 거예요. 6부까지 나왔나? 이거 꼭 보세요. 절대 보세요. 라고는 절대 말을 못하지만 너무 취향을 타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35년이나 연재했으니까 아주 분량이 엄청나게 방대하죠. 100권 넘게 나왔으니까 우선 정발된 것만 이제 100권이 넘고요. 앞으로도 계속 연재가 될 작품이어서 이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은 좀 아주 주구장창 봐야 되는 그런 작품인 거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기 시작해서 미쳐서 덕질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은 다른 덕질을 하느라 이제 조조는 놓고 있는 상태고, 조조 덕질을 할 때는 정말 장난 아니게 했었죠. 열심히 캐해석하고 열심히 2차 창작하고, 조스케는 진짜 많이 그렸는데 조스케 폴더가 따로 있어요. 조스케를 하도 많이 그려가지고. 근데 저는 이 조조의 기묘한 모험을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저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게도 제가 추상화를 막 시작할 때와 이 조조를 보기 시작한 때가 겹쳐 있거든요. 그리고 컬러를 쓰기 시작한 때도 겹치고, 그러면서 이 만화에 대한 영향으로 그런 건지 스타일이 확 바뀌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조조 덕질하면서 그렸던 그림들 보면은 아무래도 작품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나. 역시 존잘님 작품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영감을 받아야지 나도 뭔가 발전하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도 했고요. 저에게는 되게 의미가 깊은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에 유명하고 오래되고 존잘님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콜라보도 여기저기 많이 하셨고, 패션 쪽으로 콜라보를 꽤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캐릭터 디자인만 봐도 아시다시피 이 아라키 선생님이 패션에 되게 관심 많으셔가지고 애들 캐릭터 의상 디자인이 엄청 특이한 편이에요. 그래서 명품 콜라보도 꽤 많이 했고,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구찌 콜라보. 구찌 제품의 옷들을 6부 주인공인 조린이 입고 있는 일러스트가 DP로 아주 쫙 깔렸었죠. 전 세계 구찌에 조조가 깔렸던 적이 있습니다. 루브르에서 자기네들 루브르를 주제로 뭐 만화를 그려라 해서 의뢰해서 나온 작품도 있고, 책 중에는 또 이제 아라키 선생님이 쓰신 아라키 히로히코의 만화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한국에 정식 발매가 되었는데, 만화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만화뿐만 아니라 그냥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읽기에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 책? 이게 약간 나 드래곤볼 좋아해. 그러면 그렇구나. 나는 귀멸의 칼날 너무 재밌게 봤어 라고 말하면은 그렇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조조의 기묘한 모험을 좋아해 그러면은 약간 주춤하면서 씹덕후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만화이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여기저기 다 알려진 오타쿠이기 때문에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 제 최애 만화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은 일반적인 일상을 사시고 일반인으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조조는 조금 막 추천하기는 어려운 만화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매우 재밌습니다. 취향만 맞는다면 진짜 인생 작품됨. 그 취향이 조금 좀 우선은 고어한 거를 좀 잘 보고, 좀 이상한 끔찍한 것도 잘 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세상에 이런 일이 수준의 설정을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그러면은 나름 개꿀잼으로 볼 수 있을요. 넷플릭스에 애니메이션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를 살짝 찍어 먹어보시고 그래도 되고요. 물론 일부는 좀 일부는 사실 저는 순서대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부는 진짜 이게 가장 큰 장벽이거든요. 뉴비들을 막는 큰 장벽. 너무 옛날 만화이기 때문에 이 올드하게 기괴한 그런 표현과 대사와 그 외 등등이 있어요. 그거에 너무 재밌다. 그게 너무 깔깔깔깔 웃으면서 너무 재밌게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2부, 3부, 4부 아주 슬슬슬 보는 거고, 그거에서 아니 이게 뭐야 너무 이상하잖아 하고 뒷걸음질 친다. 그럼 당신은 조조를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는데 벌써 1주년이 되어가고 있어. 진짜 시간이 빠르구만. 그래서 1주년에는 혼자 기념하는 뭐라도 해야 되나, 라이브를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뭐 오타쿠스러운 것을 그릴 건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추석 행복하게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